안녕하세요. 리서치 헬퍼 박 대표입니다. 오늘은 간단한 영상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자막을 넣지 않아서 듣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전문적인 내용보다는 이 궁금한 거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정부지원금 우리 이제 뭐 예비 창업 패키지든 조기 창업 패키지든 여러 가지 진행하고 있을 텐데 이 정부 지원금이라는 게 얼마를 받아야 좀 적당한가? 다른 업체들 보니까 뭐 많이 받는다고 하던데 나는 이거 요 사업 하나밖에 안 하는데 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얼마 정도 받아야지 적당한가에 대해서 좀 얘기 드리자면 일단 저는 기준 인력을 항상 3명을 봅니다. 이 3명 보는 이유가 우리 연구소 설립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도 용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 대표자가 없을 때 뭐 직원들이 좀 대체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자 1명하고 그 다음에 직원 2명 이렇게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뭔가 지원 사업을 하는 것들을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. 물론 초기에 예비 창업 패키지 지원받는 분들은 이 인원 충원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자 혼자서 진행하는 부분들, 그 다음에 초기 우리 팀원들이 들어왔을 때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면 보통 저희 한 2억에서 뭐 많이 받을 때는 한 4억, 5억 이 정도 받게 되는데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한 2억 이상 정도 하면 많이 받았다라고 이제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일단 인건비 지원 사업들이 또 있을 거예요.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계산하고 우리가 이제 창업 패키지 사업,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 사업, 뭐 이런 우리 R&D 기술이라든가 인건비 지원 받는 부분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아이템 개발하는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. 그래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저는 한 2억 이상이면 그래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2억 이상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? 우리 이제 그 예비 창업 패키지,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, 초기 창업 패키지 이런 메인 창업 아이템들이 있을 겁니다. 그 창업 패키지 사업을 받고 그 외에 시제품 개발 사업이나 아니면 홍보, 마케팅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. 뭐 물론 디딤돌이나 이런 R&D 개발 사업도 있습니다. 이런 사업들 모으고 모으다 보면 대략 한 이 정도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. 메인으로 하는 지원 사업 한 개 하고 그 다음에 그 요소 기술들을 만들 수 있는 시제품 개발 사업들 이런 것들을 한 4개에서 5개 정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게 전혀 다른 아이템을 하게 되면 기존 아이템도 진행해야 되고 또 다른 아이템도 별도로 진행해야 되다 보니까 이 3명이서 모든 일들을 다 하기 힘들 겁니다. 물론 이런 지원 사업들은 외주 용역 주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뭐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부 직원들이 정말 많은 에너지를 쏟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. 이 사업 계획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고서 작성하고 그 다음에 외주 용역 치고 내부적으로 개발할 거 개발하면 대략 한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이렇게 일하게 되면 되게 바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매출되는 활동들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. 뭐 그러면 다양한 아이템들이 필요한가? 라고 이제 물어볼 수 있는데 이 메인 기술, 이 우리가 코어 기술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요. 그 이후에 이 요소 기술들을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아이템들이 있을 거예요.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뭐 저희가 했던 사항들, 그 다음에 다른 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항들,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업체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이런 예시 화면들을 보면서 좀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, 저희도 메인 기술들이 하나가 있고, 그거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아이템들이 발생한다는 거죠. 그런데, 이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, 매출이 나지 않는 아이템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어요. 왜냐하면, 당장 지원받아가지고 매출 낼 수 있는 아이템,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가 좀 지원 사업할 때 좀 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아이템들이고, 그 다음에 우리가 매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아이템, 이런 것들은 경쟁률이 낮은 그런 사업에 좀 신청하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지원 사업에서 떨어진 아이템이 별로인지 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포츠, 뭐 우리 경기 보면 대진운이라는 게 있잖아요.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지원 사업은 절대평가가 아닙니다.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몇 명을 뽑아야 된다라는 게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. 그 기준 안에 못 들면 사실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
서류 평가는 저희가 한 3번 정도 도전한다고 저는 내부적인 방침이 있는데, 서류 평가에서 3번이나 떨어지면 사실은 이 아이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대면 평가는 우리가 가서 어떻게 말하는지,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던 대진 운 같은 게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붙고 떨어지는 게 매번 달라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대면 평가는 계속해도 되는데, 뭐 서류 평가는 3번이나 떨어지면 이 아이템은 좀 다른 쪽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500만 원짜리 지원 사업이나 뭐 이렇게 1000만 원 이하 지원 사업들 계속 받을 필요가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, 뭐 제 입장은 받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기업이 이 레퍼런스, 그러니까 이력을 쌓는 활동들이 필요합니다. 3년 미만까지는 뭐 500만 원짜리 사업이든 300만 원짜리 사업이든 계속해서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. 이거를 받는 이유는 이 다음에 이 기관에서 하는 연계 사업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좋다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시간 뺏고 돈도 안 되고 다른 업체들은 뭐 3천만 원, 5천만 원, 뭐 1억 지원씩 받고 있는데 나는 뭐 500만 원짜리 지원 사업 이런 거 받아야 되냐?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많이 받는 게 나중에 우리가 사업계획 썼을 때도 이런저런 활동들을 했다. 그래서 이 다음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거다. 라고 당위성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자, 매출은 얼마나 내는 게 좋냐라고 이제 물어보시는데, 이게 지원 사업으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매출을 내는 활동들 꼭 필요합니다. 그러면 예비 창업 패키지 하시는 분들, 작년 기준으로는 예비 창업 패키지는 지원금보다 많은 매출을 내게 되면 최우수 과제로 졸업을 했어요. 실질적으로 예창패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한 1억 정도 매출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괜찮은 기업이라고 보는 거죠. 그 다음에 초기 창업 패키지, 보통 매출이 2억 정도에서 10억 정도 되는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창업 투자 패키지는 10억 이상 매출을 좀 내는 걸 기대하고 있어요. 왜냐하면 이 돈을 지원해주는 이 전담 기관도 사실은 실적을 내야 되는데, 우리가 지원금을 1억을 줬는데 이 기업이 매출이 0원이 났어요. 그러면 매출이 아예 안 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기관에서 사실은 좀 끌고 가기가 힘들죠. 그러면 다음 지원 사업을 받으려고 할 때도 사실 왜 지원해줘야 되지? 매출이 안 나는데?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매출을 낼 수 있는 아이템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맞고, 그 다음에 지원금과 상관없이 우리 영업이익 난 거 가지고 직원들 급여를 줄 수 있는 만큼 매출을 내줄 수 있는 게 사실 필요하다는 거죠. 간단하게 우리 지원 사업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어떤 게 이제 준비해야 될지,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거 계속 해야 될까? 이거 돈 되는 거 맞을까? 그다음에 이런 것들 왜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뭐 이런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. 다음에는 이 우리가 아이템을 발굴하는 과정, 그다음에 뭐 이제 나중에 예창배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회사 설립 과정,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원 사업들 계속해서 뜨고 있는데, 이 메인으로 봐야 될 사이트와 그다음에 지역에서 주로 봐야 될 사이트,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리서치 헬퍼 박 대표였습니다.